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농가의 금융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경영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네, 특히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농약대 대파대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데요. 복구에 여념이 없는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7,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7,767농가에 재해복구비 1,27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항목 174개 가운데 123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특히 농약대와 대파대의 단가가 인상돼 농가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농약대, 대파대 모두 기존 실거래가의 80%에서 실거래가의 100%로 지원 단가를 올립니다. 인상된 단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가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약대는 사과배 1헥타르당 249만 원, 벼콩은 1헥타르당 7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대는 과체류 884만 원, 벼콩 380만 원 선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인삼은 대파대 지원 항목이 추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묘삼 대파대 한 종류로 지원됐지만 이제는 생육 연수에 따라 1, 2년근, 3, 4년근, 5, 6년근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장목에 관계없이 피해율이 50%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 124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특별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해 줍니다.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 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기간 1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저리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기존 대출금을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협은 특별 재난지역 피해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에게 이자 납입을 최대 1년 유예하는 사업도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와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성명서를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농식품부에서 호우, 태풍 피해 농가 금융 지원으로 5가지 정도 금융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왔고요. 이 또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176개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안전진단에 6,06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향후 붕괴 등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누수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 경보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재해대책비는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하고 세 차례의 태풍 피해에 대해선 지자체 정밀 조사 후 10월까지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날씨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해보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농업부문 재해 예산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에 농업재해보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농작물 재해에 사전 대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셉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4,388억 원으로 올해 대비 410억 원가량 감액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예산까지 더할 경우 내년 농업정책보험 예산 감액폭은 686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장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산이 감액될 경우 유명무실한 보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7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1.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농가의 가입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품목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품 개선이 조금 필요하고, 이에 대표적인 농촌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는 최근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농가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이제 피해 현장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관건은 예산인데 국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도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 그 방안으로 내년도 재해대책비 예산의 일부 전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재해대책비를 올해보다 7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1,288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성격이 강한 재해대책비 특성상 자칫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재해대책비는 2017년에서 2019년 3년 연속 실집행률이 70%에 못 미쳐 연례적 집행부진이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특히 2019년엔 배정된 예산 202억 원에 0.2%에 불과한 4,700만 원만 실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업계는 피해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복구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사전 예방책 등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9년도 것도 보니까 좀 불용익 처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전에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내년도 농업 예산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농업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곳에 투입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농민은 빚을 지는 경우 상환 능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들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 감면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입니다. 권수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농민을 위한 채무 감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 농민에 대해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대상은 농협은행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5년 이상 연체한 농민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채무자 사망 시에는 원금의 최대 60%를 감면합니다.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농림어업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채무 감면 제도를 9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시행 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최대 30에서 6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들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을 신청하려면 농협자산관리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채무 감면율 등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추심원과의 상담을 거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는 지난 7월 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파산 면책채권 6,090건을 소각했습니다. 소각 처리된 채무액은 총 340억 원으로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 4,351명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파산 면책채권 8만 2천여 건을 소각하는 등 농민들의 경제활동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농협은 이러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독일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독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업계에선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국산 돼지고기 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독일 연방농식품부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금지는 ASF 확진 일자인 9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되고 국내에 이미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에 대해선 ASF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국산 돼지고기 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돼지고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산 돼지고기의 공급이 줄면 국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 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우리나라로 수입된 돼지고기 중 독일산 돼지고기는 약 20%를 차지하며 미국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수입 금지가 국산 돼지고기 값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를 수입했던 업체들이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로 구매처를 변경할 수 있는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이 줄고 가정 내 소비가 늘면서 수입 돼지고기의 수요 자체도 감소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수입산 같은 경우는 외식 소비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제 국내산을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생각보다 독일산 수입 금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농가 손실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국비로 지원하던 손실 보상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상병이 발생한 지자체들은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과일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게 하는 과수화상병. 해마다 초여름이면 사과와 배 주산지 중심으로 크게 번져 과수산업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피해 면적은 355헥타르로 축구장 500개 크기나 됩니다. 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나무를 뽑아 땅에 묻는 공적 방제가 이뤄지는데 이로 인한 농가 손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과수화상병 손실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손실 보상금의 80%는 국가가, 나머지 20%는 시도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제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 지역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을 분담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매년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손실 보상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를 크게 웃도는 746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체 발생 면적의 80%에 이르는 충청북도는 131억 원가량의 손실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정 예산으로 도비가 1220억 정도 돼요. 131억 되면 이게 한 11% 정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게 부담이 되는 거고. 정부는 현행 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병해충 대응 주체로 명시돼 있는 만큼 시도가 보상금을 분담해 화상병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태 직후였던 2011년 가축 살처분 피해 보상금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으로 법을 바꾼 전례도 있다는 겁니다. 식물방역법 법률을 보면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같이 분담하도록 돼 있어요. 가축은 이미 분담 규정이 시행령에 다 규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왜 식물병해충은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정부 내에 있었고.
지자체들은 손실보상금 분담에 앞서 화상병 원인 규명과 퇴치 방안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방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우리가 생선회를 먹을 때 곁들이는 고추냉이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통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 물재배로 하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국내에선 재배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처음인 도시 청년들이 고추냉이의 토양 재배를 국내 처음으로 성공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청년 농부들을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살살 몇 번 문지르자 연녹색의 덩어리가 뭉쳐집니다. 맛을 음미하는가 싶더니 왔어. 아, 매워. 코끝으로 전달되는 매운맛에 온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우리가 보통 간장과 함께 생선 요리에 곁들여 즐기는 매콤 알싸한 맛의 고추냉이는 뿌리를 갈아먹는 식품인데요. 고추냉이 근경 생산을 위해선 기온이 낮아야 하고 물의 온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천수가 흐르는 곳에서 키우기 마련입니다. 까다로운 재배 조건 탓에 국내에선 키우기가 어려워 재배 농가가 별로 없는데요. 차대로 대표와 김영구 대표는 물이 아닌 토양에서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에서는 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물에 있는 영양만 사용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지에서 양액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크는 속도가 완전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물에서 키우는 건 1.5년에서 2년까지 걸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다 재배가 끝나거든요. 토양 재배에서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새로운 재배법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냉난방 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한 채 다양한 빛의 LED 등을 이용해 시험 재배 중입니다. 이 재배법이 성공하고 나면 전국 어디에서나 고추냉이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가 또 대기업 디자이너 출신으로 농자의 농자도 모르던 도시 청년 둘이 합심해 이곳 평창으로 내려온 지 2년 만에 거둔 결실. 오로지 두 사람의 집념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농사에서 그 무언가를 봤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힘만 있다면 뭐 정년 없이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농업적으로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재배 방법도 까다로운 데다 재배 기간도 길지만 고추냉이는 100g당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고소득 작목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앞으로의 시장성이 더 기대되는 작물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도 국내에서 처음 성공한 고추냉이의 토양 재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창군 내에서 다른 특산품이 있지만 와사비라는 특산품은 없습니다. 근데 와사비라는 특산품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파프리카나 고추에 비해서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역량을 키워서 조금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두 청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차대로 대표와 김영구 대표는 오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합니다. 이들이 성공시킨 고추냉이의 국내 토양 재배법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와사비를 조금 더 완벽하게 재배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질 않으세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 곡성군 석곡농협은 14일 곡성 백세미 오래산 햅쌀 수확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세미는 석곡농협이 신품종 골든퀸 3호를 유기농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쌀 브랜드로 구수한 누룽지 향의 쫀득한 식감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제품입니다. 지난 설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농협에서 직접 백세미를 구입해가면서 대통령 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동면 평리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조합장은 기존 판매 중량 외에도 올해부터 3.1kg, 8.15kg 단위 포장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과 무주농협이 최근 지역 대표 농산물인 무주 반딧불 복숭아 사과를 첫 출하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복숭아는 만생종 장호원 황도와 엘버트, 사과는 홍로 품종으로 군과 농협은 복숭아 5톤가량을 엄선해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 이달 말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과 농협이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월동 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도내 밭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태풍 피해 농경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31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별도로 피해 정도에 따라 침수는 1헥타르당 최대 200만 원까지 농약대를, 폐작된 경우엔 최대 560만 원까지 대파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연이은 태풍으로 도내 벼 흑백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책 수립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벼 흑백수 피해 면적은 10일 기준 흑수 4,138헥타르, 백수 2,165헥타르 등 모두 6,303헥타르로 집계됐으며 벼 흑수 현상이 7일 정도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피해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도는 중앙부처의 흑백수 피해 조사 결과 입력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해 피해 농가 지원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